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예, 선생님 기차 타고 오셨어요? 예. 그럼 뭐 밀리거나 이런 건 없었네? 선생님은 처음 뵀는데 저는 향기에 구경하시러 오신 분인 줄 알고 저희 이제 공연한다고 소개도 안 해드렸는데 강의 들으러 오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예, 잘 반갑습니다. 네. 이쪽에 사셔요? 예, 내포에 삽니다. 아, 오늘 뭐 이거 강의 있는 건 아셨어요? 예, 저번 주 홍주 향교에서 네. 거기서 안내를 받고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아니 뭐 논어를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겸사겸사 왔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세요. 네, 안 바쁘시면은 저희 행사가 좀 많이 있으니까 좀 내포 쪽에 조금 젊은이시죠? 그죠? 젊은이들 있으니까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 많이 같이 좀 오세요. 알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봐주시면 저희가 또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손 박사님 저기 뭐지 강의가 인기가 많으신가 봐. 그죠? 아니에요. 저 우연한 기회에 한번 제가 참석을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강의하면 워낙 좋으시니까 괜찮지. 선생님은 많이 바쁘셔요 요즘에? 뭐 맨날 그래요? 맨날 그래요. 맨날 그렇게 뭐 어디 뭐 이제 다른 데 강의도 많이 다니셔요? 뭐 글도 좀 쓰고 강의도 다니고. 근데 선생님 좀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이발하셨어요? 머리를 자르신 것 좀 같아요. 젊어지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지난번보다. 15년은 젊어졌어요. 그치? 선생님도 머리 자르고 나서 좀 젊어지셨어요. 맞아, 네, 그치? 그리고 이제 친구들 공연 너무 네. 좋았어. 네, 맞습니다. 그 뭐지? 춤은 사실 보기 어려운데 박사님은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시지만 저희가 한성준 선생님 춤을 여기서 봤어요 오늘 살풀이하고 태평모하고 근데 좋더라고. 왜 하실 말씀 있어요? 한숨부터 왜 들리고 그래? 난 춤을 모르고 아, 이제 춤을 보고서 네. 그 평을 써놓잖아요. 그걸 갖고 미학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평 써는 남이 써는 평을 아니, 미학의 소재는 원래 그거로 하는 건데, 응. 그러니까 이제 미학자들이 무슨 그림이라든가 춤이라든가 음악을 듣고서 평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이 미술 전문가나 그분들이 이 그림은 어떻고 이렇게 평을 써놓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학문을 하는 거예요. 에스테틱스라는 거. 저기 뭐지 한성준 선생님에 대해서는 좀 잘 아세요? 잘을 안 이쪽 가는 저기 한성준 선생님이 여기 갈산 출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어, 그런 건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러면 선생님 뭐-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 사람의 음, 춤의 세계, 내가 알고 그러니까. 있기로 그 춤의 세계가 음, 이제 추상이라는 게 도입을 했대요. 추상이라고 들어보시나요? 네, 이용로 선생님의 그 추상문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 이응로 선생은 이제 사이적 반추상이라고 그래서 네. 사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고 추상은 재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애매해요. 근데 이 양반이 거는 추상 기법인데 그게 일본의 그 춤의 추상 기법이 들어온 게 1920년대 무렵에 들어왔어요. 그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최승희라는 분이 그 추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런데 이 한성준 선생도 아마 그분이 추상 기법을 배웠다는 얘기는 내가 못 들었는데 그 최승희라는 분이 그 추상적인 것에 대한 생각이 좀 있었고 그걸 아마 이응로 선생의 춤에서 찾아가지고 접목을 시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추상이라는 게 재현인데 재현이잖아요. 리프레젠테이션. 리프레젠테이션은 근대에서는 추상이라는 게 재현이 별로 없어요. 그건 봉건사회에서나 중세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최승희라는 분이 근대에 맞는, 그러니까 근대 한국에 적이한, 현대 한국에 맞는 춤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한국의 변화하는 흐름 있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고 이거를 이제 표현할 때 언어로 표현하면은 뭐 문학이 되고 철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림으로 음악으로 표현하면 회화가 되고 이거를 액션, 댄스라 그러는 춤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그 최승희라는 분의 왜 그러면 그 한성준한테 다가갔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서구에서 들어온 사상을 우리 사회와 이렇게 조합시키려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한성준이라는 사람한테 그 사람은 현대식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니까 한성준은 그래서 거기서 아마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막연한 추측만 할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선구자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한성준 하면은 춤의 대가, 새로운 춤, 에이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생님 너무 철학적으로 얘기해 아니 철학이 아니라 이게 대학원에서 배우는 거 아니야? 대학에서 저희 교수들이 얘기하는 그 에스테틱스라는 거 미학적 입장. 아니, 춤이라는 게 뭐야? 여기 음악 하시잖아. 회화 하시는데 이분이 단순히 소리한다 그러면 안 되지. 이분도 뭔가 표현하는 거거든. 표현하고 싶은 게 있는데 비욘드 디스크립션 언어로는 표현을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리로라도 표현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부르는 소리 속에는 현실에 대한 본인이 느끼는 게 있다고. 그거를 이 사람은 소리로 표현하는 거야. 단순히 소리 지르는 사람이 뭐 막 소리 지르고 이거는 그건 아니.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하는 걸 대할 때는 어떤 그런 에스테틱 애티튜드라거나 미학적 태도를 갖고 접근해야 돼. 저희는 어떤 자세로 가려고 아니 그냥 포기한 거지 뭐 여기서 하는 뭐야 포기한 거야? 얘기야. 그렇지 모르지.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소리 좋다. 그건 아니죠. 여기 지금 향교에 와서 그 공연을 하는 무수히 많은 그 예술가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그 공연을 접할 때 미적 태도를 갖고 들어가야지 그냥 듣는다고? 아니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편하게 듣지 뭐 듣는 미적 자세가 또 어떤 거야? 자세를 한번 취해줘봐. 그럼 그게 아니야. 제가 박사님하고 이렇게 아니 내가 뭐라 이런 좋아해. 그러면 네, 좋아서 네 맞죠. 미적 관점, 미적 태도. 그래서 나중에 이게 예술 작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어디서 판단하냐? 감사합니다. 거기서 이제 예술계라는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소리를 하시는데 소리가 이게 제대로 된 소리냐 아니냐는 누가 판단해요? 음악계에서 판단하잖아요. 국악계에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지. 국악계가 객관적이라는 걸 뭘로 증명할 거냐? 어? 니네들 짬짬이로 다 해먹는 거 아니냐? 이래서 지금 아니 저기 어떤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이 그림이 막 100억짜리래, 50억짜리. 어떤 놈이 아니냐고. 모르지 그렇다니까 선생님 차부터 좀 드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저 텔레비전을 보니까 머리가 내가 너무 허옇구나. 많이 컸구나. 미치겠네. 형님보다 더한 것 같아. 염색해드려요? 염색 못해 나. 왜? 못하세요. 에이 참. 근데 내가 여기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 선생님이 가야금 소리 하잖아. 네. 소리를 할 때 그 미적 태도를 갖고 접근해 들어가는 아니 거. 처음 들어봐요. 근데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맞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들어본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주변이 어떤데요? 그 학교에서는 해야지. 교수들이 그 얘기를 해줘야지. 강의에서는 그렇게 추상적인 네. 말씀들을 안 하시는 말 것 같아요. 그대로 아직 실적인 것만 가져. 그런 공연을 하게 되면 뭐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한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와서 공연하잖아요. 안 되니까 탑하라고 탑팔고. 내가 아빠가 나도 예전에 내가 이제 사업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이제 소프라노 있잖아. 그러면 야, 표 좀 사. 그래가지고 5천만 원어치 강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1,000만 원어치 1,000만 원 강매를 해. 한 장당 뭐 50만 원씩 해서 100장이면 500만 원 아니에요. 그지? 그 강매라는데 똑같은 거거든. 근데 지금 국악을 공연하는데 그걸 들으러 오는 사람이
예술적으로 감각이 있는 사람이 와야 돼. 근데 일반 대중이 저 사장님처럼 일반인이 오잖아. 다 일반인이 그러니까 가요. 그게 예술적인 걸 논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 그런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람이 많이 와. 아니, 자기 느낌을 맡고 그치? 그게 아니야. 어떻게 공연 그건 맞아, 우리 이렇게. 선생님 뭐 공연 보러 갈 그럼 때 일반인이 와서 듣는다는 얘기는 대중예술이지. 지금 다 대중예술로 가지 전문인들이 잘 그렇게 대중예술이라는 거와 예술이라는 건 다른데 문화와 대중문화가 다른데 나는 그래도 선생님이 하면 난 문화로 이해하려고 그래. 우리도 이해해요 문화로. 근데 나는 그러니까 세속적인 어떤 어쨌을까? 그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는 그거를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이해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세종문화회관 같은 아니 예술의 전당 가서 공연을 듣고 사람이 물어볼 때 내 입에서 나오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거 어떻게 하고 이런 거 곡의 흐름 이런 거 하잖아요. 무슨 발성하기 어떻고 막 이런 거. 난 이런 얘기 하거든.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새끼는 뭐 아는 체를 하네. 제가 이제 괜히 물어본다. 이러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봤을 때 공연을 보러 가면 뭐 이제 아는 사람이거나 내가 좋아하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가지 그 박사님처럼 그렇게 막 신명을 가지고 공연을 보러 간다는 아니 마음은 그게 아니라 별로 아니 없어요. 하고 많은 일이 일반인 아니 재미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뭐하러 공연을 보러 가? 게임 보러 가, 영화를 보러 가지. 좋아하니까 가는 거지. 근데 조- 이제 그 좋아하는 그 농도라고 그거 좋아하는 것도 아는 만큼 보이고 박사님만큼. 보이는 만큼 아는 거야. 에이, 근데 진짜 쳐주세요. 대화가 안 돼, 차 대화. 맛이 좋습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이 뭘 그치. 좋아해? 대부분 일반인들이 다 그렇지 않나? 나만 그런가? 왜 나만 괜히 내가 모르는 예전에 거한테 그 몽골에 가서 박사님 웃으시는 표정이 왜 그러세요? 나도 몽골 그런데 그죠? 예술의 전당에서 그 오페라 공연을 오페라가 아니라 그 가곡 있잖아요. 그걸 쫙 해. 그 출름바타르라는가 뭐 그런 사람이 작곡하는데 굉장히 웅장한 거야. 너무나 감동 깊었어. 허미 같은 거 하고 막 그냥 해. 근데 나중에 그걸 다 끝나고서 이제 토론하는 자리가 있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토론하는 거예요. 거기서 몽골의 인구가 250만도 안 돼. 근데 막 심각하게 토론하고 나중에 그때 보드카 먹듯이 씩씩거리면서 토론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나오면서 내가 그 예술의 공보관한테 물어봤어요. 뭔 토론하냐 그러니까 지금 저 음악에 대한 주제 갖고 토론한대. 그러면서 미스터소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가 그걸 보고서 내가 느낀 거야. 야, 얘네 진짜 문화민족이다. 걔네 험이라고 하는 음악이 있어요. 초원의 음악이라고. 그거하고 러시아에서 모스크바 대학이나 그 유럽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그 음악을 가지고 그걸 표현해. 그러니까 그 몽골의 그 초원 있죠. 초원 있잖아요. 그레스랜드라고 하는 그 초원의 그 정서나 그거를 서양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클래식으로.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우리나라 사람들 가보면은 몽골에 가서 양고기 맛있다 그러고 그냥 신기하다 그러고 아니, 신기한 게 사실인데.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저 자부는 그쵸. 그런 얘기는 크게 하셔도 돼요, 선생님. 차 맛있답니다. 그래서 경제는 박사님은 더 드실래요? 경제는 발전했는지 몰라도 그런 예술을 대하는 방식은 진짜 한참 멀었다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보시고. 그렇죠. 요즘은 음악회나 이런 데 가도 해설을 다 해주니까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그냥 뭐 나와서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고 같이 해설을 곁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저도 이런 데 별 관심이 없는데 한 번씩 가보면 확실히 10년 전하고는 확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같이 아주 문외한이라도 와서 그래서 제가 그 몇 분 보고 올해 그 9월 17일 날이 한국 광복군 창설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독립군가를 가지고 해설을 곁들여 가지고 여기 흔한 그
시향 팀들하고 서울대 음대 애들이 와서 이제 같이 조깅을 해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독립공간대 이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어떤 곡은 사실은 우리 그때 양악이 별로 발전이 안 되니까 일본 곡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구에서 있던 번안 우리가 뭐 올드레잉 사인이 옛날에 우리 저기 뭡니까 애국가가 때였듯이 그런 것들도 같이 해석을 때리려니까 훨씬 더 넣는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가사 제목만 저기 내용만 알지 이게 그 어떻게 그게 악보가 확보되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봐서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 맞추어서 가연 학생들 연주를 같이 하면서 해보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훨씬 저희도 이제 셋째 주에 중고제 아카데미에서 최혜진 교수님이 이제 중고제 거기에 대한 그 판소리 이런 거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그 강의에 대한 소리를 저희가 듣거든요. 그러면 정말 완전히 모르고 그냥 들었을 때하고 얘기 듣고 나서 들었을 때 이 들어오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해설은 중요한 것 같아요, 손 박사님. 그죠? 아니 그거는 나는 그런 거를 이제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내가 직접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셋째 주 오시면 정말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어.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사실 하나도 안 우리가 박사님 조용히 들어봤나? 저희가 이제 이런 거 소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국악은 그렇게 또 많이 접할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소리를 접하는 거 보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 설명까지 해주고 강의까지 해줘가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은 우리 전혀 몰랐었죠. 여기 두 분 어때요? 들으니까 소리가 그게 들리잖아요. 네, 그죠? 저는 정악에 대해서 관심은 많았는데 사실 어디 가서 그 정악 뭐 프로그램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그 정보를 얻기가 쉽진 않잖아. 하는 데도 별로 예, 그래서 되게 관심은 많았고 궁금증도 많았는데 그 정악을 한번 작년에 했었잖아요. 정악. 예, 근데 정말 좋더라. 그런 다음에 그 방송사에서 또 막 그 경연 대회에서 그 경연자들이 나와서 정악 그 노래를 가지고 경연할 때 또 좀 더 빨리 듣고 제대로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충족감이 좀 많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박사님 박사님 말씀대로 진짜 말처럼 아는 만큼 들리고 맞아. 아는 만큼 들리고 보이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습득하기가 쉽지 않죠. 선생님 막 웃고 계셔. 왜 웃으세요? 아니 갑자기 시가 생각나가지고 어떤 거? 답해주신 갑자기 생각. 저희는 그냥 일반인으로서 대중문화 예술을 그렇게 접하게 되고 교수님,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이잖아요. 전문 아니에요. 일반 음악에 대해서는 네, 문외한이라고 그래도 뭘 그러잖아. 들으면 박사님의 그 지식 항상 연결해가지고 이 음악은 말씀하시잖아요. 문외한이라 그래서 문 밖에 있는 나한인데 그래도 우리보다 문 밖 가까이 있구만. 자꾸 일반인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사람들도 여기 다 시가 생각난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일반인, 우리 일반인. 그러니까 본인이 일반인이니까 다 일반인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내 기준을 말하잖아.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트로트 이야기하면 뽕짝이라 그러고 무시하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그 교향악단들이 그 대중 가수들하고 같이 연주를 근데 그게 확 바뀌어버렸어.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지금은 이상해. 아유. 트로트가 아니면 오히려 이야기가 안 되지. 아니, 지금 거는 너무 그렇고 옛날 남인수나 이런 사람들 했을 때 그거는 현인이라고 현인이나 남인수 고복수 이럴 때는 진짜 예술적인 거야. 그럼 그거를 봐야 돼. 손세한테는 부탁을 좀. 네. 남인수가 저 고향 그 진주 사람이거든. 아 그래요? 그래 진주시장이 지금 남인수 가요제를 만들재. 그래서 저보고 좀 그래서 그 친일 문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아 그래도 남인수 음악은 진짜 이거는 예술이야. 아니 그 진주에 가면 그 난강땡인데 그 시비도 있고.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시비는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친일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렇지 저보고 아니 목포에 가면 이난영 가요제 목포에는 그 그 아느냐 그래서 이난영 씨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 얘가 했던 거고 친일을 했더라도 남인수는 똑똑했거든요. 나름대로 거기 있었던 사람이 거기 둘이 부부였잖아요 또. 협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끌려갔나? 우리 사람은 그 김정구 그렇죠. 두만강. 두만강. 눈물 그 사형제가 누나 하나 있고 위로 둘 형이 있고 김정구가 이제 막내거든요. 그 원산 사람인데 제가 그 관련 쪽으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세 명은 전부 친일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음악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 김정구 형들이 누나 김한나도 그렇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40년대 되면 만주로 유흥공연 다니고 막 이러면서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렇지. 김영돈이 뭔지 그 중에 막내가 김영구는 그래도 그때 어려가지고 그렇게 안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진짜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여자 가수들은 불려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70년대, 60년대도 여기 우리나라 여자 가수들 그 월남 그 파울 장밴들 그 이문공이 다 차출돼 갔잖아. 시키면 때 끝이지 예. 뭐. 안 가면 어떻게 돼? 맞아요. 뭐 할 수가 없잖아. 방송 출연 안 그때는 시켜주는데.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감안을 좀 되는데 지금 선생이 이야기한 남희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그거는 굉장히 그럼 근데 그러니까 저는 트로트라고 하는 음악 1930년대 일본 그 우에노 학원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하고 우리나라의 그 음악들 있잖아. 근데 그게 몇 음절이냐 그러니까 4음절? 4박자? 그 3박자, 4박자 뭐 이런 거 있다며요. 4박자인데 그 전통적인 거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 민족의 정서 담는 거. 윤심덕이도 다 그런 노래 불렀어. 그러다가 해냈던 스카이 다이빙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고향이 어디세요? 목포입니다. 눈물 봤어? 이렇게 하거든요. 목포의 눈물. 눈물 봤어? 난 목포 갔으면 눈물을 보고 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 그 저기 친일음악 비판도 많이 그 중앙대 노동원 교수가 우에노 그 학원 출신이거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하면 내가 친일파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자기도 속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 노래하던 사람이 그거 못하게 하면 뭘 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술 작가들은 조선 미전에 지금 대전 있잖아요. 그게 이제 21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 미술 작가들은 작품을 해가 거기에 뭐 대상을 받거나 이렇게 그 나혜석이도 그 대상을 받고 이랬거든요. 미술계에서는 또 그 부분은 관계가 없다는 거지. 창작 활동이니까. 근데 음악계는 그게 잘 안 된대요. 미술 쪽도 많은데 친일하는 애들이. 아 많지 다. 아니 그 전쟁 포스터 그래가지고 뭐 가라고 그랬고 음악계 대표적으로 뭐 서울대 음대 만들었던 현재명 씨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음악계에서는 그런 그게 있으니까 굉장히 이 가운데 대해서 엄격한 잡기를 드리게. 제가 이 다음에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강의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예술이란 무엇인가. 거기 보면 과학과 예술은 어떻게 다르고 과학과 역사는 어떻게 다르고 역사와 예술은 어떻게 다른가. 그거 들어가면서 시란 무엇인가. 그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시, 연극, 음악, 회화 이런 거, 춤 이런 거. 그거를 완전히 체득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뭘 표현하고 있는가 그게 나오는데 중용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신호열악지 미발을 미지중이요 발의계중도를 미지와라. 그거 다 그 예술 작품. 기대할게요.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이 얘기 듣고 나면 저희도 조금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 되게 저희 둘이 그랬어요. 다가서긴 한데 논어에 보면 그 말이 있어요. 그 성인의 문턱에 오기는 왔는데 담장 밖에서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안에 들어왔는데 방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저는 일도 안 아직 가니까. 문 턱도 못 넣었어 아니, 사실. 문은 무슨 문이야. 일단 담장 밖에서 이렇게 넘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박사님한테 자꾸 이렇게 하지. 그 논어에 나오면 그게 나와. 언젠가는 같이 방 안에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이제 있을 거예요. 이런 성인하고 같이 이런 얘기할 수. 옛날에 과화존신이라고 많이 발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지나는 길에는 모든 게 다 변화가 돼.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의문이 저절로 풀려. 그 내가 성인이 딱 지나가니까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신 거예요. 맞아요. 그걸 과화존신이라. 아하 존재. 예전보다 대화 내용 자체가 많이 변화됐어요. 그쵸. 우리 이게 확실히 이게 사람이 변화라는 게 무슨 역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늘 문을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박사님 말씀에 귀 기울이잖아. 저는 어떻게 하면 택배가 갈까? 제 얘기 따라가시면 안 돼요. 저는 워낙 파격적이라고. 안 해. 거기다 박사님 한 분이면 여기서 충분하지. 저까지 가면 저는 큰일 다 나지. 그냥 뒤집어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싫어. 이제 똑바로 서서 보는데 너 한번 거꾸로 서서 한번 세상 봐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비슷해 성향이. 나도 그럴 것 같아. 어쨌든 오늘 좋은 말씀 들었고요. 네, 오늘 처음 오셨는데 조금 여기 분위기가 왜 이러나? 아니 저는 원래 잘 적응합니다. 이렇지 않아요. 늘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강의 열심히 해주시는 박사님 계셔서 좋게 이제 강의를 듣고 하니까 적응하시면 돼요. 아니 저 사전에 적응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네, 그럼 계속 앞으로 적응하시고요. 우리 다음에 박사님 또 강의 좋은 강의 듣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